모든 관계에서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 단어 규칙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세 단어 규칙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바로 존중, 구분, 놓아주기이다. 이 세 가지 단어는 표면적으로는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내면의 마음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무리한 요구, 지나친 감정적 의존,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을 수 있다. 세 단어 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도구이다. 첫 번째 단어인 존중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포함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자유와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다. 존중은 단순히 이에 바른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출발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다. 예를 들어, 김민수라는 직장인을 생각해 보자. 그는 동료들이 자신의 업무를 지나치게 요청할 때 단순히 무조건 수락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고려하여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민수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며 동시에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단어인 구분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타인에게 필요한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혼동은 종종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 구분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지연이라는 사람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명확히 알고 부드럽게 거절한다. 지연은 친구를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구분은 이러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내면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세 번째 단어인 놓아주기는 가장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하고 상황을 완벽하게 관리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과 무아의 관점을 이해하면 이러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놓아주기는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제거하고 상황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수진은 직장에서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동료를 변화시키려 노력했지만 올바른 사고와 마음 챙김을 통해 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내면 평화를 유지한다.
놓아주기는 이렇게 마음속 갈등을 줄이고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세 단어 규칙은 단순하지만 이를 일상에 적용하는 과정은 세심한 주의와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경계를 희생한다. 하지만 세 단어 규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과 같은 사례는 이 원칙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단순히 이론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경계를 실천하며 마음을 보호한다. 세 단어 규칙은 또한 불교적 가치인 별표 쌓인 해탈, 행사, 별표 쌓인 과 별표 쌓인 올바른 사고, 정사유, 별표 쌓인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해탈은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올바른 사고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현우는 가족 관계에서 과도하게 도움을 주는 상황을 경험했지만 올바른 사고를 통해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판단한다. 이를 통해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존중, 구분, 놓아주기라는 세 단어는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내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세 단어 규칙의 핵심은 마음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과 같은 사례는 우리에게 이 원칙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면 얻을 수 있는 내적 안정감을 보여준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 단어 규칙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원리이다. 존중, 구분, 놓아주기라는 단어는 단순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면서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쉽다.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혼란을 증가시키고 자신도 모르게 분노, 실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 단어 규칙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세계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 존중은 세 단어 규칙의 첫 번째 핵심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 욕구,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감정,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이 없다면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무조건 반응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서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김민수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업무를 지나치게 요청할 때 단순히 수락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량과 감정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거절한다. 민수는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며 동시에 동료와의 관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지키고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 구분은 두 번째 핵심 요소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혼동하며 이러한 혼동은 감정적 소모와 갈등으로 이어진다. 구분은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마음의 집착을 줄이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친다. 박지연은 친구가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고려하여 부드럽게 거절하지만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지연의 사례는 구분이 단순한 경계 설정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는 수단임을 보여준다. 놓아주기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통제하고 상황을 완벽하게 관리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며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가르친다. 최수진은 직장에서 성급하고 감정적인 동료를 바꾸려고 애썼지만 올바른 사고와 마음 챙김을 통해 그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내면 평화를 유지한다. 놓아주기는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상황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세 단어 규칙은 이처럼 내적 안정과 관계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원리이다. 우리는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과 같은 사례를 통해 이 규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세 단어 규칙을 실천하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며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세 단어 규칙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해탈, 행사과 올바른 사고, 정사유의 적용이다. 해탈은 집착과 집요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른 사고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현우는 가족 관계에서 과도하게 도움을 주려는 상황을 경험했지만 올바른 사고를 통해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은 타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존중, 구분, 놓아주기라는 세 단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내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직장,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 모두 적용 가능하다.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이현우와 같은 사례는 세 단어 규칙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존중은 단순히 이에 바른 행동이나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내면을 모두 인정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우선시하며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면의 혼란과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균형을 유지한다. 김민수는 직장에서 동료가 지나치게 업무를 요청할 때 단순히 수락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 부담과 감정을 고려하며 부드럽게 거절한다. 민수의 행동은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욕구,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억누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지나치게 반응하며 결국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된다. 박지연은 친구가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한다. 그녀는 단순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킨다. 이러한 과정은 내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하며 동시에 타인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한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은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며 반드시 동의하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최수진은 직장에서 성급하고 감정적인 동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올바른 사고를 통해 그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단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놓아주는 과정에서 최수진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자유를 인정한다. 존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마음 챙김과 자기 성찰이 핵심이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대를 투영한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며 상대방과의 소통을 방해한다. 한승우는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한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 후 상대방에게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실천이다. 존중은 또한 불교의 자비와 이해의 원리와 연결된다.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약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현우는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며 내적 평정을 유지한다. 존중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균형적 태도이다. 직장, 가정,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같다. 존중은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가짐이다. 김태영은 직장에서 상사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 자신의 업무 한계를 존중하며 적절히 거절한다. 그는 동시에 상사의 입장과 요구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타인을 존중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 단어 규칙의 다른 요소와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분은 우리가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며 놓아주기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게 한다. 존중은 이러한 과정의 출발점이자 근본이다. 박지연, 최수진, 이현우, 김태영과 같은 사례는 존중을 실천함으로써 내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존중을 실천하려면 자기관찰, 명상, 마음 챙김 등의 방법을 꾸준히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주 점검하고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행동 이상의 내적 습관을 형성하며 존중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다. 존중은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인간관계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단기적인 편의나 갈등 회피를 위해 존중을 무시하면 결국 관계가 왜곡되고 내적 불안이 커진다.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한승우, 김태영 등 다양한 실제 사례는 존중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 요소임을 입증한다. 자신과 타인의 요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인 능력이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필요를 혼동하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적 스트레스와 갈등이 쌓이게 된다. 구분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마음의 집착을 줄이고 상황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이현우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항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던 경험이 있다. 그는 부모님과 형제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하며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조화로워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갈등과 불안으로 이어졌다. 이현우는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요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마음 챙김과 자기 성찰을 실천했다.
그는 타인의 기대를 무조건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거절하거나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은 또한 직장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민수는 업무 요청이 지나치게 많거나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때 자신의 업무 우선순위와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히 판단한다. 그는 단순히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접근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며 동시에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구분을 통해 우리는 내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도 구분은 필수적이다. 박지연은 친구가 개인적인 부탁이나 금전적 지원을 요청할 때 자신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대응한다. 그녀는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동시에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우정 관계를 유지한다. 구분은 이처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동시에 포함하며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적 훈련을 필요로 한다. 놓아주기와 구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기대를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무상하며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수진은 직장에서 성급하고 감정적인 동료의 행동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의 기대와 행동을 구분하여 자신의 내적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실천한다. 구분을 통해 그녀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구분은 또한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존중과 놓아주기를 기반으로 한 구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한승우는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요할 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한 후 적절히 대응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균형적 접근이다. 가족 관계에서 구분을 실천하는 사례도 중요하다. 이현우는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신의 선택을 통제하려 할 때 자신의 필요와 가족의 기대를 구분하여 대응한다. 그는 부모님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보호하는 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자신의 내적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구분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며 인간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핵심 기술이다. 구분을 실천하려면 자기관찰과 명상, 마음 챙김 등의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타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김태영은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자신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상사의 요구를 이해하며 적절히 대응한다. 이러한 실천은 내적 평화와 인간관계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구분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한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역할과 타인의 기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종합적 전략이다. 우리는 박지연, 최수진, 이현우, 김태영 등의 사례를 통해 구분이 내적 안정과 관계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은 존중과 놓아주기와 함께 적용될 때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인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대부분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요구를 혼동할 때 발생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시적으로 조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적 갈등과 피로를 증가시키며 인간관계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한다. 구분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자신의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김민수는 직장에서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때 자신의 업무 능력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한다. 민수는 단순히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후 결정한다. 그는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구분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인다. 이러한 행동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직장 내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구분은 필수적이다. 박지연은 친구가 과도하게 부탁을 할 때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친구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응한다. 그녀는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지킨다. 이는 구분이 단순한 경계 설정을 넘어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집착과 기대라는 함정에 빠진다. 타인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우리의 내적 평화를 위협한다. 최수진은 직장에서 동료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그녀는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구분함으로써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이는 불교의 무상과 무아의 원리와 깊이 연결된다. 모든 것은 변하며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관계에서 구분을 실천하는 사례도 풍부하다. 이현우는 부모님이 자신의 선택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할 때
자신의 필요와 부모님의 기대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는 부모님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보호하며 필요에 따라 부드럽게 의견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동시에 자신의 내적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구분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며 인간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핵심 기술이다. 직장에서 구분을 실천하는 또 다른 사례는 김태영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요구할 때 자신의 업무 한계를 존중하며 동시에 상사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는 적절히 거절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지키고 관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구분은 심리적 안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쉽게 압도된다. 한승우는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요할 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상황을 분석한 후 적절히 대응한다. 그는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요구를 구분함으로써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내적 평화를 유지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구분은 마음 챙김과 올바른 사고와 함께 실천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내적 평정을 유지하며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일상에서 구분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과 상황을 기록하거나 자신이 느끼는 압박과 요구를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된다. 둘째, 우리는 타인의 요구를 평가하고 자신의 필요와 비교하여 적절한 대응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필요할 때 부드럽게 거절하거나 상황을 조정하며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구분은 또한 세 단어 규칙과 연결된다. 존중을 기반으로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요구를 명확히 구분하며 놓아주기를 통해 타인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난다. 박지연, 최수진, 이연우, 김태영 등의 사례는 구분을 실천함으로써 내적 안정과 인간관계의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며 그 근본에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 감정, 선택을 자신의 기대와 맞추려 하면서 내적 평화를 소홀히 한다. 이러한 통제 욕망은 직장, 가족, 친구, 연인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며 종종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과 통제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최수진은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동료를 변화시키려고 애썼지만, 올바른 사고와 마음 챙김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춘다. 그녀는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놓아주기는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갈등을 줄이고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이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종종 사랑이나 배려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들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오히려 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한다. 김민수는 연인의 생활 습관이나 직업 선택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욕망을 자각하고 이를 내려놓음으로써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한다. 그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고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놓아주기는 또한 불교의 무상과 무아 개념과 깊이 연결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우리는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박지연은 친구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놓아주기는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확보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도구가 된다. 직장 환경에서도 놓아주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대훈 상사가 자신의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간섭하려 할 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업무 영역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그는 상사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내적 평정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선택임을 보여준다. 가족 관계에서 놓아주기를 실천하는 사례도 중요하다. 이연우는 부모님의 기대와 간섭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며 동시에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는 가족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자유와 내적 평화를 지킨다. 놓아주기는 이렇게 내적 평화를 확보하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이다. 놓아주기를 실천하려면 자기관찰과 마음 챙김, 명상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통제 욕망과 집착을 인식하고 그것이 내적 평화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야 한다.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과 상황을 기록하고 통제하려는 충동을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지속하면 도움이 된다. 한승우는 친구가 자신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다. 놓아주기는 또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며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최수진과 박지연, 이연우, 김태영의 사례는 놓아주기를 통해 내적 평화와 관계의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에서 놓아주기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우리는 타인의 행동과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관찰하고 그것이 관계와 내적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마음속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며 대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확보하고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놓아주기는 단순히 타인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과 신뢰를 구축한다.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이연우, 김태영의 사례는 놓아주기가 인간관계와 내적 평화를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원리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에 매우 자주 직면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의 행동과 선택을 우리의 기대와 맞추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통제 욕망은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관계의 긴장을 야기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을 핵심으로 가르친다. 김민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생활 습관과 선택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불안과 불만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마음챙김과 자기 성찰을 통해 통제하려는 욕망을 인식하고 이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순히 상대방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관리하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최수진은 직장 동료의 감정적 반응과 행동을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았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과 무아의 원리와 깊이 연결된다. 모든 것은 변하며 우리는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박지연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행동이 나타날 때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그녀는 친구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으며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실천은 내적 갈등을 줄이고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놓아주기는 단순히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직장 환경에서도 놓아주기는 매우 중요하다. 김태영은 상사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업무 영역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상사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내적 평정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관리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로운 선택임을 보여준다. 가족 관계에서도 놓아주기는 필수적이다. 이현우는 부모님의 기대와 간섭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는 필요에 따라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내적 평정을 지켰다. 놓아주기는 이렇게 내적 평화를 확보하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놓아주기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관찰과 마음챙김, 명상을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과 상황을 기록하고 통제하려는 충동을 분석하며 필요할 때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한다. 한승우는 친구가 자신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통제 욕망을 내려놓는다. 이러한 실천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킨다. 놓아주기는 또한 관계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된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최수진, 박지연, 이현우, 김태영, 김민수의 사례는 놓아주기가 인간관계와 내적 평화를 동시에 강화하는 강력한 원리임을 보여준다. 일상에서 놓아주기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우리는 타인의 행동과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관찰하고 그것이 내적 평화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셋째, 필요할 때 의식적으로 마음속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며 대응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확보하고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놓아주기는 단순히 타인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과 신뢰를 구축한다.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이현우, 김태영의 사례는 놓아주기가 인간관계와 내적 평화를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원리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놓아주기는 장기적인 마음 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의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기,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불필요한 집착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습관 등이 모이면 우리의 내면은 점차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외부 환경과 타인의 행동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 평화를 보호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능력이다. 경계는 단순히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책임,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지키는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지나치게 반응하며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내적 스트레스와 피로를 증가시키고 결국 관계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김민수는 직장에서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요구할 때 자신의 업무량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히 경계를 설정한다. 그는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요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민수의 행동은 지혜로운 경계 설정의 대표적인 예로 자신의 내적 평화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경계 설정은 친구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박지연은 친구가 반복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인적 부탁을 과도하게 할 때 자신의 능력과 감정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한다. 그녀는 친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공감하며 동시에 자신의 필요를 보호한다. 경계 설정은 타인을 통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기 보호 수단임을 보여준다.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죄책감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타인을 실망시키거나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최수진은 직장에서 팀 동료의 기대와 요구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이를 통해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팀 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경계 설정은 불교적 가르침과 깊이 연결된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현우는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과 부모님의 기대를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단호하지만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한다. 그는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자유와 내적 평화를 지키고 동시에 가족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한다. 직장에서도 경계 설정은 업무 효율과 관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김대영은 상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자신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상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한다. 이를 통해 그는 내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장 내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한다. 경계 설정은 단순히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적 습관과 사고방식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꾸준히 관찰하고 타인의 요구와 비교하며 적절한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한승우는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요할 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며 건강한 경계를 유지한다. 경계 설정은 놓아주기와도 연결된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박지연, 최수진, 이연우, 김태영, 김민수의 사례는 경계를 지키면서 내적 평화와 관계의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인식한다. 둘째,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필요할 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점차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경계 설정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경계 설정은 단순히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넘어서 내적 평화를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종합적 전략이다. 우리는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이연우, 김태영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경계 설정이 인간관계와 내적 평화를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원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계를 지키면서 존중과 놓아주기를 병행하면 우리는 내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경계 설정은 장기적인 마음 훈련과 연결된다. 매일의 작은 실천, 예를 들어 누군가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기, 필요할 때 부드럽게 거절하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기록하고 점검하기 등의 습관이 모이면 우리의 내면은 점차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외부 환경과 타인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인간관계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핵심 도구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자극과 요구에 노출되며 이에 따라 감정과 생각이 빠르게 흔들린다. 마음 챙김은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김민수는 직장에서 동료가 갑작스럽게 업무를 추가할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한다. 그는 지금 나는 화가 난다. 혹은 불편하다. 나는 식으로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며 동시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실천은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는 기반이 된다. 박지연은 친구가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탁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판단을 유보한다. 그녀는 마음 챙김을 통해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고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응을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 챙김은 또한 불교적 가르침과 깊이 연결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고통을 줄이는 것을 강조한다. 최수진은 직장에서 동료의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실천한다. 그녀는 타인의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며 필요한 대응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연우는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마음 챙김을 적용한다. 부모님과 의견이 충돌할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한다. 그는 나는 지금 답답함을 느낀다. 혹은 조금 불안하다. 나는 식으로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며 동시에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면서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며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김대용은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요구할 때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관찰하며 적절히 대응한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마음 챙김은 일상에서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습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을 기록하거나 상황별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한승우는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잠시 거리를 두며 대응한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실천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음 챙김은 또한 세 단어, 규칙과 긴밀히 연결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타인의 행동과 자신의 필요를 구분하며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박지연, 최수진, 이연우, 김태영, 김민수의 사례는 마음 챙김이 인간관계와 내적 평화를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원리임을 보여준다. 실천적 방법으로는 첫째,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명상이나 호흡 관찰을 수행한다. 둘째,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며 판단을 유보한다. 셋째,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비교하며 필요한 대응을 선택한다. 넷째, 감정적 반응이 발생할 때
이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마음 챙김을 내면화하여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평화와 관계의 질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우리는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이현우, 김태영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마음 챙김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적 안정과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은 장기적인 내적 훈련으로 연결된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 예를 들어 감정을 기록하고 관찰하기, 타인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 비교하기, 불필요한 집착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기 등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 환경과 타인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에서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는 친구, 가족, 동료, 연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종종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의해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으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관계의 질도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정신적 에너지를 지키는 전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수는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 요청과 동료들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험을 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요구를 수용하며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적 갈등과 피로가 증가했다. 민수는 마음 챙김과 경계 설정을 결합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업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하며 동시에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역할을 구분했다. 이를 통해 그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직장 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박지연은 친구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했다. 그녀는 친구가 반복적으로 개인적 부탁을 할 때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거절했다. 또한 그녀는 친구의 부탁을 수용할 때 자신의 감정을 먼저 점검하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했다. 박지연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에너지 보호는 또한 가족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이현우는 부모님의 기대와 간섭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지쳐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내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이후 그는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필요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가족 관계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직장 내 에너지 보호 사례로는 김태영이 있다. 그는 상사의 지나친 요구와 동료들의 기대 속에서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경험했다. 김태영은 마음 챙김과 경계 설정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였다. 그는 필요할 때 대안을 제시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동시에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자기 보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의 건강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에너지 보호는 단순히 외적 행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 챙김과 자기 관찰을 통해 내적 상태를 점검하고 감정적 반응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승우는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대응한다. 그는 필요할 때 거리를 두거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불교적 관점에서 에너지 보호는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지키면서 에너지를 보호해야 한다. 최수진은 직장에서 동료의 감정적 반응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한다. 그녀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에너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둘째,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분석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셋째, 필요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감정적 반응이 발생할 때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관찰과 평가를 통해 적절히 대응한다.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에너지 보호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어준다. 마음 챙김, 경계 설정, 놓아주기와 결합하면 에너지 보호는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는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이현우, 김태영 등의 사례를 통해 에너지 보호가 인간관계와 내적 평화를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원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인 실천과 작은 습관의 반복은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한다.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내적 평화와 관계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핵심이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과 말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흐리게 하며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에 휘말린다. 올바른 사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민수는 직장에서 팀 동료가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해 비판적일 때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민수의 이러한 접근은 올바른 사고를 통해 감정을 통제하고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박지연은 친구 관계에서도 올바른 사고를 실천한다. 친구가 반복적으로 부탁을 할 때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관찰하고 친구의 요구와 자신의 한계를 비교 분석한다. 그녀는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균형 잡힌 판단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선택한다. 이는 올바른 사고가 단순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불교적 관점에서 올바른 사고는 별표 쌓인 정견, 별표 쌓인과 깊이 연결된다. 우리는 상황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최수진은 직장에서 동료의 감정적 반응과 요구를 평가할 때 자신의 욕심이나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관찰하며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린다. 이를 통해 그녀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이연우는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사고를 적용한다. 부모님이 자신의 선택을 간섭할 때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와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의견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그는 가족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내적 평화도 지킬 수 있다. 직장에서도 올바른 사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대용은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요구할 때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분석한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 업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 올바른 사고는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을 넘어 감정과 에너지를 관리하며 관계를 보호하는 도구가 된다. 올바른 사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관찰과 마음챙김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인식하고 타인의 요구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한승우는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할 때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점검하고 상황을 분석한 후 적절히 대응한다. 그는 올바른 사고를 통해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킨다. 실천적 방법으로는 첫째,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둘째,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잡힌 대응을 선택한다. 넷째, 필요할 때는 경계를 설정하고 놓아주기를 실천하며 자신의 내적 평화를 보호한다.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올바른 사고를 일상화하며 인간관계에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돕는다. 올바른 사고는 마음 챙김, 경계 설정, 놓아주기와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는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이현우, 김태영의 사례를 통해 올바른 사고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적 안정과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습관화하면 우리는 외부 환경과 타인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작은 일상의 실천, 예를 들어 감정을 기록하고 관찰하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기 등의 반복은 내적 평화를 강화하고 인간관계의 질을 높인다. 신뢰와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우리는 친구, 가족, 동료, 연인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신뢰와 존중이 결여된 관계에서는 오해와 갈등이 쉽게 발생하며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내적 평화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김민수는 직장에서 동료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한다. 그는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필요할 때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태도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과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박지연은 친구 관계에서도 신뢰와 존중을 실천한다. 친구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그녀는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며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이러한 행동은 친구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고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신뢰와 존중은 자비와 연민의 실천과 연결된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존중하며 동시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최수진은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한다. 이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가족 관계에서도 신뢰와 존중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현우는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 상황에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필요를 명확히 전달한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잡힌 의사소통을 실천함으로써 가족 관계에서 신뢰를 강화하고 내적 평화를 유지한다. 직장에서도 신뢰와 존중은 업무 효율과 관계 건강을 동시에 높인다.
김태영은 상사와의 업무 협력에서 솔직한 소통과 상호 존중을 실천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그는 동료의 의견과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한다.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관계를 성장시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경청한다. 둘째,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고 솔직하게 소통한다. 셋째, 약속과 책임을 성실히 지켜 신뢰를 구축한다. 넷째, 갈등 상황에서 판단이나 비난보다는 이해와 해결 중심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원리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관계의 질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마음챙김, 경계 설정, 놓아주기, 올바른 사고와 결합하면 신뢰와 존중은 더욱 깊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는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이현우, 김태영 등의 사례를 통해 신뢰와 존중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적 안정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와 존중을 습관화하면 우리는 외부 환경과 타인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작은 일상의 실천,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의 반복은 내적 평화를 강화하고 인간관계의 질을 높인다. 에너지를 보호하고 올바른 사고를 유지하며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관계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지속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드는 핵심 원리이다. 세 단어 규칙은 인간관계와 내적 평화를 동시에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원리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감정적 소모, 오해, 갈등, 에너지 손실을 경험한다. 세 단어 규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을 제시한다. 김민수는 직장에서 세 단어 규칙을 적용하여 동료와의 갈등 상황을 처리한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필요할 때 감정적 반응을 자제한다. 민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관계를 긍정적이고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다. 박지연은 친구 관계에서 세 단어 규칙을 실천한다. 친구가 반복적으로 부탁하거나 기대를 넘어설 때 그녀는 감정을 먼저 관찰하고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며 필요할 때 부드럽게 거절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친구와의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내적 평화를 지킨다. 불교적 관점에서 세 단어 규칙은 하심, 무악, 마음챙김과 깊게 연결된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과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최수진은 직장에서 동료의 과도한 요구와 기대를 세 단어 규칙에 따라 처리하며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녀는 필요할 때 경계를 설정하고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행동을 실천한다. 가족 관계에서도 세 단어 규칙은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현우는 부모님과 의견이 충돌할 때 감정을 즉시 반응으로 표현하지 않고 관찰하며 자신의 필요와 부모님의 기대를 구분한다. 그는 필요할 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동시에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를 통해 그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직장에서도 세 단어 규칙은 매우 유용하다. 김대용은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감정을 즉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그는 필요할 때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다. 세 단어 규칙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내적 평화와 건강한 관계를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적 전략이다. 세 단어 규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둘째, 구분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역할,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구분한다. 셋째, 행동 필요할 때 부드럽게 거절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며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고 관계를 존중한다. 이러한 단계는 반복적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화된다. 마음챙김, 경계 설정, 놓아주기, 올바른 사고, 신뢰와 존중과 결합될 때 세 단어 규칙은 인간관계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우리는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이현우, 김태영의 사례를 통해 세 단어 규칙이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원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인 실천을 통해 세 단어 규칙을 습관화하면 우리는 외부 환경과 타인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 예를 들어 감정을 기록하고 관찰하기, 자신의 한계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 부드럽게 거절하기, 타인의 행동과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등의 반복은 내적 평화를 강화하고 인간관계의 질을 높인다. 세 단어 규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 전체를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철학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며 내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김민수, 박지연, 최수진, 이현우, 김태영의 사례는 세 단어 규칙이 일상에서 적용될 때 내적 평화와 관계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세 단어 규칙을 완전히 내면화하려면 지속적인 마음 챙김과 자기 관찰, 경계 설정, 올바른 사고, 신뢰와 존중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전 상황에도 침착하고 균형 있게 대응할 수 있으며 내적 평화와 관계의 질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